자, 48번은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10인 원이 있다. 그림은 원 위에 두 점 AC와 원의 내부의 점 B를 잡아 선분 AB의 길이가 8이고 BC의 길이가 4. 이때 각 ABC가 90도가 되도록 원과 원의 내부의 일부를 잘라낸 도형이다. 선분 OB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3L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이 길이는 지금 이 자리죠.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로 해주게? 이 원점 O를 뭘로 놓고 원의 중심으로 놓게.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지. 그럼 좌표 잡아서 자 중심을 0,0으로 잡아주고 0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2루트 10이고 A와 C가 지금 잘라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의 좌표와 C의 좌표를 한번 잡아줘 보게. 그럼 A의 좌표를 기준으로 A, B라고 하면 왜냐하면 원의 정의 자체가 한 정점으로부터서 어떤 점까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게 사실은 원이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 보게. 그럼 A 좌표가 A, B라고 하면 점 C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O에서부터 C까지 연결한 이 선분 OC의 길이도 어차피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거니까 점 C의 좌표를 우리가 잡아주면 점 C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고? A 플러스 4, C, B 마이너스 8. 그러면 이 원의 정의대로 원의 뜻대로 가게 되면 이 원의 중심에서 A까지 C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을 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반지름 2루트 10이기 때문에 4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8의 제곱도 얼마가 되고 40 되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연립방정식 하게 되면 A하고 B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A의 좌표 A, B가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선분 OB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줘? 이 A, B하고 OB하고 얘네들이 지금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고 뭘 이용할 수 있다? A, B를 찾아내니까 L의 그리는 뭘로 들어가면 돼? B 좌표를 그렇지. B의 좌표 구해서 0,0에서부터 점 B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점 B의 좌표는 A의 X좌표와 같을 거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점 B에서 얼마만큼 내려오면 해주면 돼? 8만큼. 그러니까 B-8로 놓고 들어가면 0,0에서 점 B까지의 거리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L 찾을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4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이고 점 B가 5,3에 대해서 각 A, P, B가 45도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이 서로 다른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선분 OC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K의 최소값. 그럼 결국은 자 ABP를 지나는 뭐가 있다 그래? 원의 중심을 뭘로? C라고 놨고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9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고 점 B의 좌표가 우리가 5,3이라고 했을 때 점 P와 A와 P를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A, P, B라고 가정을 해보게. 그러면 이때 각 A, P, B가 45도란 얘기는 이 각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이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했기 때문에 각 A, C, B는 원주각의 2배가 되니까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요 각들이 이제 어차피 얘네들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룰 거 아니야. 그림이 좀 안 예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분 OC인데 선분 OC에서 O는 원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원점이 있었을 때 그 0,0에서 점 C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몇으로 놔? 중심을 점 C를 좌표를 A, B라고 놓게. 그 다음에 그러면 A 좌표하고 지금 점 B의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중심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분 AC와 선분
BC가 서로 수직 관계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울기라는 게 나올 수 있겠지. 서로 수직 관계이기도 하고 AC하고 BC의 길이가 또 서로 같기도 하고 그럼 기울기가 결국 뭐란 얘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랑 점 B의 좌표 5,3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기울기를 델타라고 표시했을 때 AC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는 걸 이용하자. 하나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 번째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A씨랑 B씨가 길이요. 그렇지. 선분 AC하고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연립방정식 하면 점 C의 좌표 나와지겠지. 그럼 뭔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그 원점에서부터 이 중심 좌표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지. 그럼 분명히 얘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9는 그 다음에 아닌지 얘를 우리가 뭘로 놓고 마이너스 1을 하나 놓고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에 관한 2차 방정식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두 개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국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그러면 좌표도 몇 개 나오겠어? 2개겠지. 그럼 그 좌표 중심이 C가 되게 하는 두 개의 좌표들이 나올 거냐. 뭐 C1하고 C2로 구분을 했을 때 두 개의 원의 중심이 나왔을 때 원점으로부터 점 C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O하고 C하고 그 중심하고 사이에 거리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거나 가장 긴 길이를 찾아주면 되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353번입니다. 자, 353번은 뭐가 문제라고? 무한히 큰 게 나온다고? A좌표가 6,0이고 점 B의 좌표가 0,3일 때 선분 AP하고 BP가 1대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그럼 일단 점 P의 자취는 찾아봤어? 승준아 우선 네 거 하고 있어봐. 필요할 때 불러줄게. 전 P의 치는 이렇게 있고요. 점 P를 우리가 뭘로 놓고 X, Y로 놓고 점 P하고 A하고 P의 관계가 1대2이기 때문에 얘네들 들어가면 선분 BP가 AP의 몇 배야? 2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BP의 제곱이 4 곱하기 AP의 제곱이 됐겠지? 그러면 X의 제곱 이렇게 해갖고 자취까지 찾았어. 점 P의 자취?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안 해봤어 아직? 왜냐면 그 뭐지? 응. 평면에 그려보면 응. 그 뭐지? 두점 사이에 1대2 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뭐지 그두 점이 직선에서 응. 그 두 점인 직선과 직선 3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에서 응. 그냥 수직으로 그으면 그 점이 다 되지 않아요? 응. 수직으로 그은 사람이 그랬더니 무한으로 큰 게 나왔어? 그러면 그 수직으로 그으면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렸단 얘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봤단 얘기잖아. 그래서 거기서 수직으로 1대2 1대 2 지점으로 1대2 지점으로 전부 다 그렸단 얘기지. 점 P하고 AP하고 BP의 길이가 1대2가 되는 이런 애들 다 그려봤단 얘기지. 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러지 않았어? A, B, BP가 1이면 그러면 그 BP의 AB의 1대2 내분점 그렇게 안 나와. 거기서 직선을 수직으로 그은 걸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AP하고 B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찾았다고? 그 점원에서 그 AB의 수직인 선? 근데 AP에서 이렇게 찾았단 얘기지. AP하고 B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찾았단 얘기지. 거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되지 않을까? 이건 끝까지? 끝까지? 네. 왜냐면 지금 길이가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응. 그러면 무관이 커지지 않아요? A, B, P니까?
AB P가 계속 그 아무리 멀리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한히 커지진 않고 얘네들을 계속 늘렸구나. 그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P가 이렇게 1이면 얘도 이렇게 계속 커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원이 결국은 무한히 커질 거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요 규칙,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어떤 점인지는 알면 무한히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3y제곱 이게 만약에 무한히 커지는 의미의 도형이었으면 일단은 이제 이 과정 안에서 봤을 때 얘가 무한대로 커지는 도형이었으면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진 않고 차라리 최소값 찾으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제한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제한을 주고 줬을 거야. 아마 분명히 무한대로 커졌으면 괜히 말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큰 원들이 계속 뭐 도형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최대값을 주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던져주지는. 근데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최대값을 줬다는 얘기는 분명히 커지다가 이제 최대가 되는 그 지점이 생길 거란 얘기지. 이제 너의 그 생각하고 이제 내가 만족시켜서 말을 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커졌다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러면 최대값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겠지 어떻게 보면. 그럼 문제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잖아.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그랬지. 그랬을 것 같아. 생각했을 때는 얘가 계속 커질 건데 어디에 위치에 점 P를 잡냐에 따라서 길이가 계속 1대2의 관계로 계속 만들어질 거라서 분명히 안 됐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해가 되지 생각이.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이 무한대로 커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점 P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현이 네 말대로 분명히 네 말대로 하면 1대2의 관계가 되도록 점을 다 찍어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점이 결국 이 문제의 조건대로 가면 한없이 커지지는 않고 언젠가는 딱 닫혀있는 원의 모양이 딱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근데 그 원이 결국은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요 조건 안에서 만든 1대2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 점 P의 위치가 이런 모양이 되는 점 P일 거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결국 x-4의 제곱하고 y 플러스 1의 제곱은 해가지고 계산 좀 66에 36 29? 29야? 그거 맞아요. 우변 29 맞아? 는 29는 이걸 밑에 쓰고 있어. 16에서 17이니까. 내가 계산 여기 잘못했다. 여기가 12x야. 그럼 48x가 맞겠지. 그 다음에 이해라 적었어? 네. 적었어 이거? 근데 그렇게 풀리는데 응. 풀다가 시간 있어가지고 답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풀긴 풀었지? 네. 계산은 내가 지금 맞게 했냐? 얘기하다가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못했어. 그럼 얘가 x-8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64, 65, 그러면 얘가 얼마야? 2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그 규현이 말처럼 1대2로 내분하는 점도 있겠지만 이게 A, B 위에서 만들어지는 점 P는 1대2 이렇게 내분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선분 A, B 위에 있는 점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좌표 평면 어딘가 있는 점들하고의 관계도 1대2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고랬을 때 이제 이 점 P가 만들어낸 도형이 중심을 8,-1하고 반지름을 루트 20으로 하는 원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 배울 때 아마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든가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기억나? 그러니까 이런 원이 만들어질 거고 이랬을 때 A, B, P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이제 요대로 가면 A 좌표가 여기 있고 점 B의 좌표가 0,3이고 이 선분 A, B하고를 포함해서 중심의 좌표가 8,-1인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지. 이제 이 점 P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도형은
이런 식의 원일 거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야, 우리가. 얘네들을 다 직관적으로 이제 못 찾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이 만들어내는 게 이 점 P가 A하고 B 사이에서 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이 중심을 8,-1로 하고 반지름을 2√5로 하는 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는 A, B, P니까 P는 이 원 어딘가에 있는 모든 점들 뜻하는 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선분 A,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넓이가 최대가는 점 P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점 P는 이 안에 무수히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하고 높이의 관계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밑변은 고정됐으니까 결국은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선분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연결해서 P를 여기저기 다 만들어서 연결해 볼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서 이 선분 A, B는 지금 어디 이런 삼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삼각형들 중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자리니까 결국은 얘를 우리가 뭐처럼 봐야 돼? 이제 둔각 삼각형으로 보고 얘의 연장선에다가 누구를 해야 돼? 수선을 내려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되도록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아마 지금 그림이 지금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얘네들이 뭐가 됐을 때 A, B, P가 일직선상에 왔을 때 아마 높이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선분 A, B 연장선까지 내는 수선의 길이가 바로 최대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각형 그렇게 해서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림이 조금 안 맞다. 그제?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Y절편을 3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8, 마이너스 1인데 이 8, 마이너스 1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A하고 B하고 P가 결국 A하고 B하고 이 원의 중심이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최값은 반지름이 그렇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원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게 맞아?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맞지. 그림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 거고 얘를 살짝 키워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결국은 ABP니까 AB P 그랬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될 거니까 결국은 이 직선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는 자리를 찾겠지. 그 자리가 그러지. 결국은 어디야?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반지름하고 서로 수직관계가 되는 이 점 P가 됐을 때 넓이는 최대값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점 P를 잡아주면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높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럼 결국 높이가 최대가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자리가 결국 이 자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제 뭐가 돼? 높이가 되지. 이해됐을까? 혹시 안 되면 다시 물어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니다. 355번. 이거 물어봤지? 자, 얘는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으로 만들어질까?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16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면서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으로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b고 r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6으로 되어 있는 원인데 이 원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선분 OP 곱하기 선분 OQ의 값이네. 거기 이렇게 그냥 일단 오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는 원이냐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졌을 때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서로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선분 OP 곱하기 OQ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OP하고 OQ에서 점 P하고 점 Q는 결국 이 두 개의 직선하고 서로 만나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Y는 MX
y는 mx를 서로 만나는 점이 pq기는 해. 그지? 맞죠? 그리고 이 직선은 어쨌든 어디를 반드시 지나? 0,0을 지나고 있어. 응? 그래서 어차피 그 실수 값이 일정한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에 비유가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값을 일정 값을 그냥 넣어서 하는 게 푸는 것이 저는 그렇게 풀었는데 일정한 값을 넣었다고? 그냥 A랑 0 넣고 M에다 1 넣으면 A, B를 0 넣고 그러면 아, 그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풀었다고? 그러면 꼼수는 그거는 이제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는 숫자를 넣어서 푸는 걸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좌표라던가, 뭐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PQ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Y는 MX를 어디다가 이 원하고 서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이기 때문에 서로 연립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서 두 군하고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지, 실은. 이제 만약에 지금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를 가져다 풀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 한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술형이라던가 나왔을 때, 이제 객관식은 상관없어.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풀어냈을 때, 이거를 풀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감점 처리가 돼가지고 답은 맞았을지언정 뭐 7점이든 8점이든 10점짜리면 2점 정도는 줄 수 있어. 근데 풀이 과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원하는 기준이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깎아버리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답은 맞아요. 근데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는 교현이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는 굳이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를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지.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교현아.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정확한 풀이 과정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의 교점하고의 관계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가는 거지. 아까 교현이 네가 그랬잖아. 처음에 말할 때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2bm x하고 마이너스 16은 0.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OP하고 OQ인데 만나는 두 점이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몇 차 방정식 만들어져?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군이 결국은 점 P와 점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MX라는 애가 일단은 원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분명히 0,0이 있을 거란 얘기지. 0,0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보면 일단 얘네들끼리 연립했을 때 자, 여기까지는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럼 PQ가 Y는 MX라고 하는 저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은 교점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고, 점 P의 좌표를 알파로 놓고,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고, 뭐 베타로 놔도 되고, 뭐 x1, y1, x1, y1으로 놓고 x2, y2로 놔도 상관은 없지.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m 곱하기 알파랑 m 곱하기 베타로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는 이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m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m.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나오죠. 알파 베타는 1 플러스 m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6. 여기까지 만들어 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OP하고 OQ의 결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3분 OP하고 OQ하고 서로 곱하면 되지. 근데 지금 누가 원점이냐면 O가 원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3분 OP 곱하기 3분 OQ 들어가면 3분 OP는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3분 OQ도 마찬가지 베타의 제곱 플러스 m제곱 베타의 제곱. 될까? 그럼 얘네들 알파 베타 곱하기 m의 제곱 플러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요런 모양 나오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하고 얘네들은 뭘로 나오게 돼? 1 플러스 m의 제곱. 다 나왔어?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얘일 거잖아. 얘의 절대값이니까 1 플러스 m의 제곱분의 16 곱하기 1 플러스 m의 제곱에서 약분하니까 선분 OP 곱하기 OQ는 얼마? 16. 됐어? 승준 이거 물어봐. 승준 이거 물어봤었나? 아니야?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358번입니다. 자, y는 mx 제곱. 나는 357번을 물어볼 줄 알았어. 대부분 많이 물어보길래. 다 했나봐. 자, 358번은 이참수 y는 x제곱 이유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y는 루트 3x-2와 접하는 원은 두 개이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했을 때 100 곱하기 ab. 그러면 이제 이거 아니야. 뭐 그림상으로 우리가 대충 찾아보면 먼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y는 x제곱이 있고 이 그래프 위에 원의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이런 원들이라던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원 이런 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원들 중에서 y는 루트 3x-2하고 접하는 원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에서 어디까지 접선까지의 거리가 뭐하고 같다? 반지름과 서로 같다. 이런 애들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하고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y축하고 접할 때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이거지. 어쨌든 이 그래프 위에 이참수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를 잡기는 할 거 아니야. 몇 컴마 몇으로 잡자. a, a의 제곱. 그럴까? 그러면 a, a의 제곱. 이미 a하고 b 써졌으니까 다른 거 잡자. y축 접하니까. 응. y축 접하니까 a, 그래. 그래. 그럼 a, a의 제곱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을 예로 했으면 반지름을 a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y는 이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으면 돼? 반지름 r과 서로 같으면 되지. 그러면 a, a의 제곱하고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하고 서로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야? 제곱하고 제곱하니까 2 분의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서로 같은데 우리가 a의 제곱으로 놨으니까 a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지. 여기서 a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지금?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주자. 절대값하고 루트 3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a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이제 절대값만 풀면 되지. 두 개의 절대값이 지금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얘는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말해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지.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y는 x의 제곱이고 얘가 기울기가 루트 3x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접하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 지금. y축하고도 접하고 이 직선하고 접하니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대략 그리면 요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지고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맞아? 응.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 두 개라고 나와 있어. 응, 두 개라고 나와 있긴 해.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더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말하는 거지? 응. 또 다른 거는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y축에 접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 풀면
얘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근데 저거 그 그곡이 쓴 건가요? 그 직선 것처럼 거리?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들어간 거지. 그러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가 있고 서로 반대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루트 3a 첫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a하고 서로 같을 때, 그러면 a의 제곱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3 a 플러스 2는 0일 때 돼? 됐죠? 이해리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굳이 부호를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상해서 지금 계속 그러는 거지. 응? 네. 그러지? 확인해 보게. 자, 두 번째는 루트 3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그럼 이제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a 플러스 2는 0. 그럼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 좌표 평면 자체가 실수축이야. 그럼 이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뭘 이용하면 돼? 그러지, 판별식 이용하면 돼. 여기서 판별식 들어가 볼게. 여기 D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고 뭐 나오냐? 4 루트 3 맞죠? 맞지?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럼 서로 단두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빼고 가는 거지. 그럼 누구만 만족한다는 얘기야? 얘가 만족하는 거지 지금. 그럼 얘 정리하면, 이제 정리시키면, 잠깐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고, 잠깐만,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중심의 좌표를 자, 그럼 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 얘로 들어가면 얘의 판별식 들어가면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4하고 3하고 7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4 루트 3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니까 상대편. 지금 뭐가 헷갈린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 얘가 지금 2차항이야. 얘를 절대값 교환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안 하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 건데, 원래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나 a의 절대값은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서 봐봐.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의 절대값을 놓고 보고, 얘를 뭘로 나 2a의 절대값을 놓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지금 여기는 2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놓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놓고 들어간 거잖아. 지금 부호 바꿔서 풀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얘 조건에서는 성립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결국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시키고 나면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a 플러스 2는 0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두 원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거고, 문제는 그 원에 뭘 물어봐? 반지름의 곱이니까 결국 두근의 곱이겠지. 그래서 얼마? A, B는 여기서 말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곱은 얼마와 같다? 2. 그러니까 100AB니까 얼마야? 200 하고 나오지. 이게 맞아. 왜냐하면 여기 2차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는 그대로 2a 빼지.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2 플러스 루트 3a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 이해리 네가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이 풀려.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2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놓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얘가 차이점이 이거야. 지금 궁금해하는 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3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 곱하기 a의 절대값 나왔잖아. 그럼 얘는 부호를 정리해 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의 절대값이 2a의 절대값이야. 지금 이 상태잖아. 그럼 여기서는 2차항의 부호가 지금 서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랑 달라 조건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2a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의 부호가 a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로 들어가는 게 맞고, 부호 정리하면 EL이 네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져. a가 0보다 커. 그래야 얘네들이 뭐야? 두근의 곱이 양수지. 두근의 합이 지금 얘인 거잖아. 2 플러스 루트 3. 이거야. a하고 b의 합이 뭐 나와? 2 더하기 루트 3이야. 양수야. a하고 b의 곱이 얼마야? 양수야. 그러면 a하고 b는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중심 자체가 뭐란 얘기야? 양수 조건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60번입니다. 자, 360번은 그림과 같이 x축과 직선 y는 L, mx에 동시에 접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을 P, 직선 L과 원이 만나는 점을 Q. 자,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삼각형 R, O, P의 넓이가 16일 때 60 곱하기 m의 값. 일단은 y는 mx에 접해.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x축에 접해. 그럼 자, 하나는 만들 수 있다. 뭐를? 중심에서 이 x축과 y는 mx까지의 거리는 얼마와 같다? 반지름이하고 서로 같다. 그럼 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자? 중심.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고 x축과 또 접해. 그러니까 중심의 이 원의 중심 좌표를 뭘로 놓을까? a, 얼마로 놨어? 2.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a, 2고 지금 p, q하고 서로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 2에서 m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같다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왔지. 됐죠? 그 다음에 P는 점 P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야? 2,0입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찾아줘야 돼? 직선 L의 방정식 찾게. 근데 이 직선 L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 놓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안 여기가 2,0이 아니지. 잘못 말했지. a, 0이야. 그럼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a. 그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L을 뭘로 만들어줄 수 있어?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이 지금 뭐냐면 삼각형 ROP의 넓이가 16이야. 그럼 이 넓이가,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고, 밑변에 해당하는 여기 ROP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선분 OP 곱하기 선분 OR이 넓이가 16인데 OP의 길이는 우리가 A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선분 OR의 길이는 뭘로 나눠줄 수 있어? 선분 OR을 뭘로 놓을 수 있다? A분의 30.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제 만들어내야지. 이제 여기 길이는 A분의 30. 자, 직선의 방정식 L 만들어내게. 직선 L의 방정식은 자, 뭘로 들어가자? 직선 L의 방정식. 직선 L이 아니라, 직선 L은 여기죠. Y는 mx. 직선 L이 아니라 요 직선.
직선 PR의 방정식 만들게 하게. PR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뭘로? Y는 모 x 플러스 a니까. 응? Y는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얼마? Y는 마이너스 A의 분의 이렇게 32? 그리고 A 콤마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32x 하고 플러스 A분의 32 이해는 맞아? 그럼 그거랑 mx랑 교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A 중심을 지금 우리가 A,2로 놨죠. A,2로 놨지. 그럼 이 중심이 결국은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중심하고 이 원점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사실은 합동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A,2를 지나는 이 직선이 이 선분 PQ를 뭐 해주게 돼? 수직 2등분 시켜주게 돼.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러면 결국은 이 원 중심하고 0,0을 지나는 이 직선과 빨간색 보게 이 직선과 PR의 관계는 서로 수직 관계가 되네. 맞아? 그럼 수직 관계란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 직선 PR의 기울기가 결국은 얼마다? 0,0과 A,1을 지날 때 요 직선의 기울기, 즉 요 중심을 C라고 놨을 때 OC의 기울기가 A분의 2이기 때문에 결국은 PR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2분의 A와 같다. 여기 하나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뜻이 이거지. X축에 접하고 있고 Y는 MX에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두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나는 저 직선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중심을 지나고 원점과 중심을 지나는 저 직선하고 서로 수직 관계이다. 그거. 그러면 결국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R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얘가 누구하고 똑같으면 돼? 여기하고 같으면 되지. 이미 하나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32가 마이너스 2분의 A와 같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이 64가 될 거고 A는 이미 일사분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A는 얼마야? 4. 그러면 다 나오죠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Y는 MX하고 이 원과 접할 때 접선하고의 관계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왜 이래 뭐 이상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4m-2의 절대값은 2루트-m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알아서 풀어내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y는 mx가 이미 일사분면을 지나고 있고 원점 지나니까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하니까 저기 양입으로 가는 m의 값 찾아주면 될 거고. 우리가 361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 자, 361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고 이 원 밖에 있는 점 P에서 자, 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입니다. 이 원이 하나 있고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뭘 그렸다? 이 원에 접선을 그렸다.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점을 뭘로 놓자?
t라고 놓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좌표는 2,4에 대해서 선분 pt하고 선분 pa 값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누구의 자취냐면 점 p의 자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p를 보통 뭘로 놓고 시작을 해? x, y로. 자, 그 다음에 점 t. 이 선분 PT는 접선의 길이고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과 누구하고의 관계 들어가면 돼. 점 P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뭘 이용하기? 피타고라스 이용. 자, 되죠? 자, 반지름 얘가 x, 얘가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3 맞지? 자, 그 다음에 PT의 길이랑 선분 PA의 길이니까 PT부터 잡아봅니다.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선분 PT의 제곱은 결국은 중심이 5,0인 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분 PT의 제곱은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 3은 9. 이게 PT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PT하고 PA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도 뭐가 돼?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선분 PA의 제곱 해봅니다. P는 x, y로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PA의 제곱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이 뭐한다? 서로 같다. 그러면 x하고 y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P이기 때문에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면 그 방정식이 결국 뭐가 돼? 점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 우리가 이 점들을 모두 다 찍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얘가 뭘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운 과정 안에서는 직선 아니면 원인 거지. 아니면 이참수 모양의 포물선의 형태를 하고 있을 거고. 자, 그럼 정리만 하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6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 그럼 얘가 직선 되겠네.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정리되니까 6x 마이너스 8y 마이 플러스 4는 0. 따라서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해서 뭐 x절편을 얼마로 y절편하고 또는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겠구나 라고 나타낸 게 바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 원래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항상 도형편 할 때는 나와. 평면좌표에서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원의 방정식 나오고 도형의 이동까지는 자취의 방정식이 어쨌든 두세 문제는 꼭 활용 문제로 시험에는 잘 안 나와.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왜냐면 얘가 교육과정에는 있는 내용은 아니고 도형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오기는 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점을 항상 x, y로 놓고 뭘 생각하면 돼? 방정식이기 때문에 x하고 y로 표현이 되는 등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돼. 근데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점 P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등식을 줘버렸어. 그러면 점 P가 들어가 있는 등식에서 방정식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밖에 있는 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점이 나오기도 해. 그럼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점은 뭘로? A, B로 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풀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하면 뭘로 먼저 만들어 놓고 a-5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 해가지고 그러면 갖다 쓸 수 있는 방정식은 얘인 거야. 그리고 x하고 y를 뭘로? 이 반대로 풀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x를 예를 들어서 2분의 a 플러스 1 나왔고 y가 2분의 b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x하고 y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사실은 나와 있는 방정식은 a하고 b가 나와 있는 방정식이지 x하고 y가 나와 있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x가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은 x로 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이건 별개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정식이 등식이 a하고 b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반대로 해야 돼. a를 뭐에 관한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A, B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줘야 우리가 풀고자 하는 XY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다 식은 만들어 놨는데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못 푸는 경우가. 그래서 A, B가 어디 위에 있다 그러면 A 위에 있는 점은 A, B로 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은 X, Y로 놔서 A, B 식에다가 XY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변형을 조금 변형시켜주는 게 맞아. 모르고 어디다가 넣어버리냐면 여기 X랑 여기 X랑 같으니까 여기다 다 갖다 넣어버려. 그럼 결국은 틀려버려. 등식은 나오는데 틀릴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혼동하지 않으면 자취 방정식 풀 수 있을 거고, 대부분 학교에서 자취 방정식이 나오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도형편 보면 거의 안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교재를 풀다 보면 심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루고 있긴 한데,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들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좋지. 어려워하기는 해, 자취 방정식을 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덜 푼 거랑 같이 해보고